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업위키라디오입니다. 지난 회에 농지법이 바뀌면서 농지은행의 역할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농지은행을 내 노후를 위해 쓰는 방법입니다. 평생 농사지어 온 분들에게 은퇴는 사실 이 질문과 같은 말이죠. 이 농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팔자니 매달 들어오던 소득이 끊기고 붙들고 있자니 힘에 부치고 오늘은 이 틈을 메우는 세 가지 제도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큰 지도부터 그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고령 농가의 농지가 청년농, 전업농에게 넘어가서 세대 교체가 이뤄지게 하자. 그런데 고령농 입장에서 농지는 생계수단이자 노후 자산이잖아요. 그냥 넘기라고 하면 응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제도는 이런 교환으로 짜여 있습니다. 넘기는 대신 소득을 보장한다. 그 결과가 성격이 다른 세 제도입니다. 첫째, 농지은행 임대수탁.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경작만 넘기는 단계입니다. 둘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농지를 파는 것을 전제로 매달 직불금을 얹어주는 단계입니다. 셋째, 농지연금.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농지의 자산 가치를 매달 연금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이 셋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나이와 상황에 따라 이어쓰는 관계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수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공사가 청년농이나 전업농 같은 임차인을 구해서 장기 임대차를 맺어주고 소유자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농지법상 농지임대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는 법이 허용하는 합법 경로입니다. 직접 짓기 힘들어진 분이 처분을 서두르지 않고 소유와 소득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인 거죠. 그리고 지난 회에 말씀드렸듯 농업인 대상 위탁수수료는 올해부터 전면 폐지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핵심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입니다. 예전에 경영 이양직불금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없어진 게 아니라 2024년부터 이 제도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뼈대는 이렇습니다.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는 은퇴 농가에 매달 직불금을 지급한다. 요건을 보면요. 신청할 수 있는 분은 10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을 해온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입니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원칙이고 진흥지역 밖 농지는 경지 정리가 된 농지만 해당합니다. 신청 한도는 최대 4헥타르입니다. 예전 제도보다 가입 연령 상한이 79세로 늘고 지급도 84세까지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게 넓어졌습니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도 방식. 농지를 곧바로 파는 겁니다. 매도 대금을 받는 것과 별도로 1헥타르당 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받습니다. 둘째,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일정 기간 임대한 뒤에 팔기로 약정하는 겁니다. 직불금은 1헥타르당 월 40만 원으로 조금 낮지만 농지 임대료를 따로 받고 은퇴직불형 농지연금까지 연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소유권을 넘기기 부담스러운 분에게는 이양을 예약해두고 소득은 지금부터 받는 절충간인 셈이죠. 셋째 축 농지연금입니다.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은 합산이 가능하고요.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데 월 지급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담보로 맡길 농지는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하고 주소지 관할이나 이웃 시군구에 있거나 직선거리 30km 안에 있어야 합니다. 평생 받는 종신형과 기간을 정해받는 기간형이 있고요. 특징 하나를 짚자면 연금을 받는 중에도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 나이대로 그려보겠습니다. 60대 초반 아직 몸이 성하다면 규모를 줄이면서 먼 필지부터 임대수탁으로 돌려 임대료를 받습니다. 65세를 넘겨 은퇴를 결심하면 진흥지역 농지를 은퇴직불제에 신청하되 목돈이 급하지 않으면 매도 조건부 임대형을 골라서 직불금, 임대료, 연계, 농지연금을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집 가까이 남긴 텃밭 규모 농지는 계속 작용하면서 필요하면 그 농지를 농지연금 담보로 추가하는 겁니다. 반대로 상속 계획이 뚜렷한 집이라면 어느 농지를 이양 대상에서 뺄지부터 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 전에 꼭 따져볼 세 가지입니다. 하나, 직불금의 이동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라서 농지를 이양하거나 임대하면 그 농지의 기본 직불은 새 경작자에게 넘어갑니다. 대신 나는 은퇴직불금을 받는 구조니까 두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실익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둘, 농업경영체입니다. 위탁이나 이양으로 직접 짓는 농지가 없어지면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해 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맡기고 나머지를 작용하거나 축산 같은 다른 영농을 계속하면 유지될 수 있어요. 위탁하면 무조건 말소는 아니지만 면세유나 직불금처럼 경영체를 전제로 한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결정 전에 농관원과 농지은행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 세금과 가족입니다. 매도 방식이라면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요건을 채웠는지가 세부담을 크게 좌우하고 임대 기간이 길어지면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매도 조건부 임대형을 고를 때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양이든 연금이든 약정 전에 배우자와 자녀, 그러니까 상속인이 될 가족과 범위를 합의해 두는 것이 뒤탈을 막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창구는 셋 다 한 곳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첫걸음은 관할지사 상담이나 농지은행 포털에서 내 농지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 전에 농지대장과 등기부를 실제와 맞춰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이어서 청취자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영 이양직불금 없어졌다던데요? 없어진 게 아니라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가입 연령이 79세까지, 지급이 84세까지 늘었고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두 갈래로 정비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농지를 당장 팔기는 싫은데 방법이 없나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이 바로 그 용도입니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팔기로 약정하면 헥타르당 월 40만 원의 직불금과 임대료를 받고 은퇴직불형 농지연금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농지연금은 몇 세부터 얼마나 받나요?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월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실제 월액은 농지 가격과 연령, 지급 방식에 따라 산정되니까 내 농지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농지은행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네 번째 질문. 농지은행에 맡기면 내 농업 경영체는 말소되나요? 무조건 말소는 아닙니다. 관건은 위탁 이후에도 농업 경영 사실이 남아있느냐예요. 전부 맡기고 영농을 접으면 말소될 수 있지만 일부를 작용하거나 다른 영농을 유지하면 등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직불금과 면세유가 걸린 문제니 결정 전에 농관원에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이양하면 공익직불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직불은 실제 경작자에게 갑니다. 나는 대신 은퇴직불금을 받는 구조니까 기본직불과 은퇴직불, 임대료와 연금을 합쳐서 총소득 흐름으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은퇴직불과 농지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에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이 연계되어 직불금과 임대료와 연금을 함께 받는 구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농지은행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상담, 이게 첫걸음입니다. 가시기 전에 두 가지만 준비하세요. 농지대장과 등기부를 실제와 맞춰두는 것, 그리고 가족과 이양 범위를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 이 두 가지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평생 일군 농지가 평생의 월급으로 돌아오도록 미리 알아두고 천천히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세 제도의 요건과 비교표는 농업위키, farmwiki.co.kr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농업위키 라디오였습니다. 늘 안전 농사 하세요.